보통 콩팥이라고 하면 노폐물을 소변으로 거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필터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도 콩팥은 우리 몸에서 여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건강추라고 되어 있는데 산염기의 균형이나 여러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아주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몸의 체액의 양을 조절을 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 예를 들면 레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염분이나 칼륨의 배설을 조절을 하게 되고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콩팥이 혈액과 뼈 건강에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혈액에서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조혈 호르몬이 바로 콩팥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군요. 뼈 건강에 중요한 바이타민 D가 사실은 이제 피부에서 합성이 되지만 그게 활성형 바이타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콩팥이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지만 일당백 역할을 하는 콩팥인데 네. 이 중요한 콩팥이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철에 상하기가 쉽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네, 특히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이제 탈수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급속히 감소해서 갑자기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급성 신손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충분히 수분이 바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 손상이 계속 이어져서 괴사까지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감소하는 반면에 세균은 또 잘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방광염이나 신우심염과 같은 요로 감염, 또 식중독, 또 피부 감염과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칼륨입니다. 여름철 과일 중에 특히 칼륨이 많은 그런 과일들이 많은데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인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또 고칼륨 혈증이 또 부정맥이나 또 심정지 같은 또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칼륨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중요한 콩팥이 최근에 만성 질환 때문에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콩팥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이고 또 콩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처럼 티벗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콩팥 건강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지 주범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독입니다. 네. 예. 첫 번째 독을 찾아보면요. 고혈당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이 고혈당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이 정도나 많아요, 교수님? 네, 가장 이제 콩팥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제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요, 또 혈당의 찌꺼기들이 대사산물들이 이제 혈관에 침착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콩팥이 아까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손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단백뇨가 되고 또 나가야 하는 요독 물질은 나가지 않아서 몸에 축적이 되어서 요독증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당뇨병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나쁜 친구가 있죠. 또 네. 나옵니다. 고혈압. 네. 이게 어느 정도냐? 고혈압 환자 5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놀랍네요.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요. 여기서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건지 콩팥이 나빠서 고혈압이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예리하네요. 네. 네,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은 콩팥병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높은 압력이 그대로 모세혈관으로 이어져 가지고 콩팥 모세혈관에 염증이나 또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그 손상이 축적이 되어서 경화증까지 딱딱해진 현상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콩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나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콩팥병이 이렇게 손상이 생겨서 나빠지게 되면 조절하는 기능이 나빠져서 다시 또 혈압을 거꾸로 올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네. 고혈압이 콩팥을 나쁘게 하고 그 나빠진 콩팥은 다시 혈압을 올리는 이런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콩팥병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환자분들과 다르게 혈압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4대 독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복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술인가? 과다 복용하는 걸까요? 네, 소염 진통제, 다이어트 보조제. 약이었구나.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약물들은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뭐 소염 진통제와 같은 것은 신장의 세뇨관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구체 여과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들도 있어서 주의하셔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소염 진통제 말고도 이제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시는데 맞아요. 그중에 이제 일부 약물들은 이제 성분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 소변을 많이 빼서 체중을 줄이는 그런 이뇨작용이 있는 그런 약물들의 경우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면서 먹게 되는 단백질 파우더, 뭐 크레아티닌 파우더와 같은 것도 큰일 났네. 신장 사구체에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어서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그런 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임의로 무분별하게 먹으면 안 되겠고요. 그럼요. 그다음 마지막 독입니다. 과체중.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높아진다고요. 네, 복부 비만이 되면 이 비만이 복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콩팥도 똑같이 이제 뚱뚱해지고 또 사구체가 또 비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더 늘게 되어서요. 콩팥에 오히려 이제 과여과가 생기고 또 혈압이 올라가서 이로 인해서 또 다시 경화증이 생기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복부 비만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콩팥병 발생하는 위험이 3.8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심혈관 사건들도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관리를 위해서는 이 비만, 특히 이런 체중 조절하시는 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